안녕하십니까, 친구입니다. 5공화국의 부실기업 정리 작업, 그 필요성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부실기업의 기준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는 권위주의 정권이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기업들은 권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좋든 싫든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양정모 국제그룹 회장은 좀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이래재단 이사장 최순달 씨가 조성희 재단 총무부장과 함께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을 찾아왔다. 1988년에 있었던 이래재단 청문회에서 양 회장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한 바 있다. 당시에 제가 교보 빌딩에 그룹의 일부 회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연락도 없이 최순달 씨가 조 부장을 데리고 우리 사무실로 왔다 가는 것을 비서한테 그때 처음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을 받아가지고 같이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최순달 씨가 양 회장 이렇게 하면서 양 회장님. 예. 이사회에 참석해가지고 양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재단에 대한 생각이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재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가 재단에 대한 생각이란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하면은 따라서 하는 기지요. 그래도 솔직한 생각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네.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300억이라는 돈 말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 다 어렵습니다. 잘 알지요. 부도 나는 기업들이 부지기 쓰고 오늘 내일 사이에 부도가 날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1년에 100억씩 300억을 3년 동안 거둔다는 얘긴데요. 1년에 100억 거두는 것도 그렇습니다. 발기인으로 참여한 기업들이 100억 그거 다 마련할 수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다른 기업들한테도 돈을 받아야 한다는 얘긴데요. 안 그래도 자금 운영이 어려워가 이 은행 저 은행 다니는 기업들 보고 몇 억, 몇십억씩 내라. 이게 재단의 뜻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보기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요,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재단을 합니다.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이요. 아무래도 큰 기업을 하던 사람이라면 다른 기업들한테 돈을 거둘 일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간혹 정부와 특별히 관계해가 얼마씩 돈을 내서 재단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얼마씩이다 할당을 하모요. 나중에 반드시 이건 문제 생깁니다.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이 결코 대통령 각하께 좋은 일이 못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불쾌하셨습니까? 내 생각을 말하라 하셔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닙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이소. 아니 정말 양 회장이 그랬단 말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청와대 경호실 장세동 실장이다. 양 회장 이 사람이 제가
어디 가서도 그런 대접 안 받아본 사람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곳까지도 안 나와봅디다. 자기 비서실까지만 나와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데, 참나. 그래도 제가 명색이 장관까지 지낸 사람인데 뭐 돈이나 뜯어온 잡상이도 아니고 말이지. 뭐, 국제는 알겠습니다. 예. 최 이사장님, 다른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국제 말고 또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까? 거기처럼 내놓고 그런 기업은 없었습니다. 국제그룹, 이 분명히 문제가 있네 이거. 재단이라는 게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따로 추첨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이라는 게 공익, 즉 공공의 이익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래재단이 그랬을까요? 그랬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돈을 거두어 갔습니다. 기업인들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냈습니다. 권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 재단은요, 전두환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목적이었다는 의혹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1983년 말 이래재단은 출발합니다. (1984년) 초 어느 날 한국산업은행 본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산업은행이죠? 여기 싱가포르인데요. 전화를 걸어온 곳은 싱가포르항에 정박 중인 국내 한 대형 선박이었다. 그런데 예. 그렇지 않아도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싱가포르항에 정박한 지가 벌써 보름이 넘었습니다. 그 귀한 날짜가 저기, 많이... 자세한 보고 못 들으셨습니까? 회사에서 얘기 안 하던가요? 유류비가 미납되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안 되니까 제가 은행으로 연락드린 겁니다. 예? 유류비 더 이상 미납되면 이 선박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일단 유류비라도 먼저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뭐요? 이 일화는 당시 해운 산업의 부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아이, 그러니까 유류비를 산업은행에서 대신 내주고 있다 이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김만재 재무부 장관은 이 내용을 파악한 뒤 청와대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이, 돈이 얼마나 없길래, 유류비도 못 내가 선박이 항구에 잡혀있다 이 말이가? 우리나라 해운회사 부실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허허, 참이. 전체 해운업체가 63개입니다. 유가 상승도 있었고 또 필요 이상 많다 보니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경쟁을 해왔는데 매년 적자 금액만 해도 1,000억 원입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해야겠지. 근데 무슨 해운업체가 그 63개씩이나 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관련 기록,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사다. 해운 입국을 내세워 발족한 해운항만청은 안보적 관점에서 무리한 해운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해운 회사별 선봉량 증강 목표까지 할당하며 7년 사이에 한국산업은행 자금으로 중고선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그 결과 세계 13위 해운 대국이 되었다. 미국, 일본 등 해운 선진국들이 에너지를 3분의 1로 줄이는 경제선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너도 나도 정부가 주선한 돈으로 다른 나라의 중고 노후선을 사들였다. 결국 전기 항로를 다니는 컨테이너선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투기판이었다. 사실상 투기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배를 사두면
배값이 뛰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해운 업체들이 너도나도 돈을 빌려다가 배를 써서 쟁여두었던 겁니다. 일본하고 미국이 기름값 많이 든다고 처분한 그런 배를? 예. 이 미친놈들을, 이거. 그런데 배값이 떨어지면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부동산 투자 잘못해 배가 망신한 거하고 얘 똑같구만, 이거.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선박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기업도 부지기수입니다. 아,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해외 배값이 원래 800원인데 1,000원에 사는 걸로 그쪽 선주하고 말을 맞춥니다. 그래서? 1,000원에 배를 구입하는 것으로 서류 작성을 다 한 다음에 계약금으로 100원을 내고 나머지 900원을 은행에서 빌리는 겁니다. 90%를 은행에서 빌리는 거죠. 해운 입국이 목적이어서 이 정부에서는 무조건 도와줬을 끼고. 그렇습니다. 900원을 빌려서 800원은 배값 내고 남은 100원은 해외 비밀 계좌에 넣은 겁니다. 선박회사에다가는 커미션을 좀 주고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김 장관, 그런 해운업체들 이거 싹 다 정리해버리라고, 어? 네, 그 일 팀이하게 처리하면 김 장관도 가만히 안 둡니다. 이? 한편 그 즈음 국제그룹은 양산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었다. 저 회장님! 아, 김 부회장. 무슨 일이야? 골프장 건설 현장에까지 직접 내려오고.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아, 무슨 소식? 해운 회사! 아직 숨이 차는 모양이구만. 자, 어디, 그늘에 가서 얘기해보거라. 그렇게 두 사람은 골프장 인근 그늘에 앉았다. 아이고, 좋다. 근데 자네, 무슨 일로 그래 사색이 돼가 왔노? 정부가 해운 산업을 통폐합한다고 합니다. 해운산업 시한폭탄이었던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뭐. 김만재 그 친구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기지. 해운 산업 구조조정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63개를 17개로 줄인다 하는데 지금 업계들이 난리라 합니다. 누구는 어디다 성금을 얼마를 낸다. 성금을 와. 살아남으려고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요즘 세상 분위기가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는 지난번에 최순달 이사장 찾아왔을 때 말입니다. 300억 원을 기업한테 거두면 나중에 대통령한테 동티난다 하셨다면서요. 내 동티난다 하는 말은 안 했어. 근데 누가 그래? 지금 소문이 자자합니다. 최 이사장이 장세동 경호실장한테 하소연을 했다 하는데 그게 대통령 귀에 안 들어가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달라 해서 솔직한 내 생각을 말한 기지 뭐. 솔직히 말해달라고 걔가 솔직히 말씀하시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한다. 그러고 우리는 형편껏 5억만 내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아버님, 딴 회사들은 최소 10억 원 이상 딴 데는 형편이 좋은갑지 뭐. 그러고 내 이번 참에 새마을운동본부 부산지부장도 사임할락한다. 아버님. 맨날 하는 말 듣는 말이 돈 내라 하는 건데 아무리 지가 대통령 동생이라 해도 너무한다 이거. 아버님, 남들은 못해서들 난린데. 못해서 날린 그 사람들 그러면 가서 해라. 일단 다른 거는 몰라도 최순달 이사장은 좀 만나시가 오해라도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싫다. 아버님, 이러다 괜히 미운 털 박기가 좋은 일은 뭐 있겠습니까?
미운 턴이 좀 박혀 뭐. 저거들 하는 일이 저 모양인데. 지는요, 해운 회사들 통폐합하는 거 보면은 겁납니다. 아버님,